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한 주간 우리를 울게 하고 또 웃게 했을까요? 업앤다운 종목 꼽아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추천까지 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이 시간 함께 끌어갈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오늘도 화면 보고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업종목에는 아무래도 지분 관계로 이야기 많았던 현대글로비스 들어와 있고요. 이번 주에 흐름 좋았던 대우조선해양, 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올라와 있고요. 나온 종목에는 게임즈 비중 높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리고 두산, SK스퀘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다운 종목에서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느 종목 다운해서 꼽으셨을까요? 일단 두산 피어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소 산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악재가 좀 연초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실은 현대차가 수소차 프로젝트를 뭐 중단했다는 좀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좀 연기되는 어떤 이러한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출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고포주들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쳐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형 연료 전지를 좀 중심으로 발전용 연료 전지를 좀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는 사실은 좀 관련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수소법 개정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신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규 발전용 연료 전지 프로젝트 발주는 분명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법 개정안 확대가 뭐 추가적으로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화에서 지금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수요 같은 경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재생 이제 에너지 공급 의무화 관련돼서 지금 의무 공급 비율이 지금 이제 상한이 10%인데 25%까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수소 육성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나라만의 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수소 육성 전략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좀 글로벌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좀 어떤 단기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 좀 섹터자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그 모멘텀을 원래부터 크게 가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 지금부터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서요. 지금 정도면 바닥권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오늘 좀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며칠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네. 사실 수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어떤 이제 이 회사가 가진 이제 모멘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어떤 최근에 나온 단기 악재에 따른 어떤 수급상의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4만 원대 초반까지 좀 지지되는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홀딩을 하시는 게 좀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지지되는지를 좀 확인하신 후에 좀 들어가시는 건 늦지 않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업 쪽에서 한 종목 보죠. 어느 종목 주목해볼까요? 일단 뭐 이번 주 좀 꽤나 좀 핫했던 현대글로비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 물론 이제 그 뉴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대주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오버행이 많이 이슈가 좀 줄어들었고 네. 또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여러 가지 좀 잠재적 이슈가 좀 줄었다. 뭐 이건 사실 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거보다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사실은 이제 해운 쪽에서 사실은 좀 상당히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가치주의 어떤 반등을 좀 이끌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 민감주의,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지점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그러니까 수 일단 있을까요? 아예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12월 16일 날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중국발 유럽향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좀 맺었는데 단일 계약으로는 이제 5천억이 넘는 지금 최초로 지금 최대 계약을 좀 맺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약 3천억 정도, 한 10% 정도 지금 상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완성차 수송 부분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한 2조와 6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해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충분히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약간 좀 그런 확장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재료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단은 저점에선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이 흐름이 팀장님 월요일까지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얼굴을 생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 거의 상당히 많이 빠졌죠. 거의 네, 수급 모기 정말 힘들었어요. 한 6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이 올라온 게 한 4분의 1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시장 자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하락할 때는 나스닥과 확실히 커플링 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땐 또 커플링이 안 돼요. 그렇죠. 상승할 때는 이제 디커플링 되고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나 섹터의 움직임도 상당히 이번 주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음 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좀 특히 나스닥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볼 때 그 수급이 다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의한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1,200원이 넘어간 상태는 지금 이제 외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본인의 수급이나 어떤 환차익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수출주에게는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위주죠. 보니까 오히려 더 매스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1,200원을 나오는 피겨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외인들과 좀 기관들의 어떤 매도, 어떤 수급의 차이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이제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바벨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밸런스 있는 시선으로 좀 다음 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조금만 더 팀장님 좁혀주세요. 업종 어느 쪽을 보는 게 그래도 투자 측면에서 좋은 수익률로 화답해 줄까요? 일단은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좀 시작을 했죠. 네네. 4분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이제 계속 반도체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좀 담보돼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나왔으면 결국 이제 그 4분기 가이던스를 통해서 내년 올해 실적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전 여전히 이제 뭐 가치주 성장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최근에도 계속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가장 좀 안정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섹터 측면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여전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체크가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이제 마지막 압축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느 종목을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반도체 쪽에서 하나 또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소부장 종목입니다. 네. 그 PSK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지금 2021년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약 1,000억 정도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00% 이상 지금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하고 눈길을 간다면 장비주 같은 경우에서도 높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공정 장비 중에 제가 볼 때 탑픽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카펙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았고 뭐 다운 사이클 진입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높았습니다. 뭐 중화권이라든지 이제 북미 쪽에 메모리 파운드리에 관련된 쪽에 좀 수출이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거의 6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PR 스트립 1위 기업으로서 어떤 좀 가치를 좀 평가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낸드 관련돼서도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좀 반사 수익을 좀 얻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낸드 쪽에서 이제 베벨 애처에 관련돼서도 좀 런칭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도 좀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은 이 종목도 한번 올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깔끔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인 53,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4만 원,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마다 모으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PSK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이어지는 2부에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